자,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결정은 대일이냐 하는 거죠. 따라서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므로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이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도 대리냐는 겁니다. 따라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됐는지 아니면 불일치됐는지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을과 병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가장 매매여서 무효예요. 그러면 갑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예요? 무효인 거죠. 다시 말하면 가장 매매니 아닌지는 누구만 가지고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 갑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표시라는 주체도 누구죠? 대리니까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도 대리냐는 겁니다. 따라서 선인지 악인지 여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누구 말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 다음 법률행위도 대리인이 하는데 만약에 이 법률행위가 이중매매라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을 통해서 이중매매했다면 누가 이중매매한 거죠? 대리인이. 따라서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법률행위가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면 경솔했는지 아니면 경험이 없는지도 법률행위란 누굴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본인 건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까지 오게 되면 도대체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건 없느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첫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공박만은 본인을 기준으로 해요. 공박이란 말은 뭐죠? 어려운 사정이잖아요. 따라서 그 법률행위가 어려운 사정 때문인지 아닌지는 효과를 받는 누굴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중요 부분인지 여부도 본인을 기준으로 해요. 왜냐하면 중요 부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불이익해야 되는데 그 계약이 법률행위가 불이익한지 아닌지는 뭐에 관한 문제죠? 효과에 관한 문제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점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예요? 착오죠.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 또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뭐가 가능하죠? 취소가 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면 요 착오인지 아닌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죠. 왜냐하면 의사표시라는 건 누구예요? 대리인이니까요.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누구죠? 갑이겠죠. 왜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효과 문제니까 누굴요? 본인이고 중과실이 없는지 여부도 뭐죠? 을이겠죠. 왜요?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 말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니까요. 이렇게 따졌더니 취소권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취소권은 갑이 행사하는 거예요? 을이 행사하는 거예요? 갑이겠죠. 아까 우리가 임의대리는 시킨이라 하면 임무를 완수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해제할 수도 없죠. 따라서 취소권 행사하는 것은 효과를 받는 누가요? 본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복잡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복잡한 게 아니라 항상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죠? 대리인이다. 따라서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다. 다만 궁박 중요 부분 요거만은 다만 예외적으로 누구 꼴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게 틀리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자꾸 뭐요?
그냥 관념적으로 대충 상식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틀리는 거니까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칫카드에 보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판례는 1번 판례는 요겁니다. 이중 매매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누구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는 것이 1번 판례고요.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뭐 그닥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볼 건 아니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117조. 대리는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은 있어야 되죠?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것들이니까 특별히 또다시 설명드릴 건 없고요. 넘어갑니다. 넘겨보시면 4번 대리행 효과 해가지고 법률 효과가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속이 된다. 1번 나와 있고 2번 다만 대리행위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니까 대리인의 불법행위나 대리인의 사실행위는 본인에게는 효과 기속되지 않는다. 이게 뭐죠? 2번이죠. 그죠? 대리는 뭐에 대해서만요?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불법 행위나 사실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리인의 불법 행위나 사실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본인의 능력 여부인데 일단 의사 결정도 누가 하죠?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본인은 의사 능력 필요가 없고요. 물론 법률 행위도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본인은 행위 능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효과를 받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건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좀 메모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B가 본인이고 A가 대리인이고 C가 뭐죠? 상대방이죠. 이 정도는 뭐죠? 메모하셔야 문제 풀 때 뭐죠? 헷갈리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는 본인이 누구예요? 갑, 을, 병 이렇게 공부하죠.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도 갑, 을, 병 이렇게 내요. 근데 문제는 일부러 이걸 뭐죠? 바꿔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하라고요? 헷갈리라고. 그러니까 넘어가셔가지고 눈으로 풀면 안 되고요. 보시면 1번 A가 B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현명 안 했네요. 그럼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책임지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이 책임지므로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C가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누구에게요? 본인에게. 그 효과는 본인 B에게 기속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2번 A가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를 기준으로 착오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죠. 중요분만 누구예요? 본인입니다. 그죠? 따라서 누가요? B가 본인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정확히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A가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B는 실내이익을 배상하고 C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는 대리인을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는 없죠. 답은 3번이죠. 4번 A가 C를 사기 또는 강박하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을요? 대리인. 따라서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그것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C는 A의 사기 또는 강박에 대해 B 본인의 선의 악에 관계없이 B에 대해 지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자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만을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집니다. 5번 A가 계약 당시 부동산의 하자에 대해 선이 무과실이면
B는 C에 대하여 하자 담보채 물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나중에 하는데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돼요. 물론 선인지 무과실인지 여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므로 5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근데 우측에 이제 5번에서 뭐가 나오죠? 복대리가 나옵니다. 일단 복대리는 이런 겁니다. 갑이 본인이거든요. 을이 그리고 대리인이에요. 요 대리인이 또다시 병이라는 사람을 선임을 했는데 요 병이 만약에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요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복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이제 5치에 보시면 의미 성질이 나오는데 1, 2, 3, 4, 5, 6, 7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념은 누가 선임했습니까? 대리인이 선임했죠. 근데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에서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요 복대리는 항상 임의 대리인일 수밖에 없어요. 앞에 나와 있었는데 왜냐하면 대리인이 선임을 한 본인의 대리란 말 속에서 요 선임은 뭘 말하죠? 수권행위를 말할 테니까 얘는 누가 선임하든지 반드시 뭐예요? 임의 대리인인데 요 을 대리는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어요. 만약 을이 임의 대리인이면 첫째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복임권이 없어요. 이런 취지겠죠. 갑이 을한테 네가 내 대신 세종시 가서 아파트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줘서 을이 뭐예요? 임의 대리인이 돼. 날씨가 추워서 가기 싫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병을 대신 보냈다.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뭐 되면 안 돼요? 허용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다만 예외가 있는 거죠. 본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을이 갑한테 전화했어. 아이고 나 있잖아 추워서 가기 싫거든. 그랬더니 갑이 그러면 다른 사람 대신 보내 라고 승낙했다면 복된 선임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죠.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복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 두 가지 사유가 있어서 복된 선임한 경우에는 잘 선임해야 돼요. 만약에 선임을 제대로 못해서 병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 갑에게 책임을 져요. 선임에 과실이 있다면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하고 되고요. 선임만 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독도 잘 해야 돼요. 만약에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병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 갑에게 뭐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명한 경우죠. 을이 갑에게 전화해서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좋대요. 승낙만 한 정도가 아니라 병을 대신 보내라. 병이 참 똘똘하라 라고 본인이 뭐 했어요? 지명했다면 서로 병이 똘똘한 게 아니라 띨띨하다 하더라도 을이 갑에게 뭐 할 일은 아니죠? 책임질 일은 아닌 거죠. 다만 병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사실을 을은 갑에게 통지는 해줘야 되고요. 해임은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뭘 부담하게 되냐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인데 이 부분은 뭐 가지고 정리하셔야 되냐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법 조문 가지고 정리하셔야 돼요.
이 복대리는 시험 문제를 가끔 내는데 무조건 뭐가 가지고 내냐면 법조문 가지고 내요. 그래서 법조문 읽어보자 말이죠. 좌측 상단입니다. 120초입니다. 대리권이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이게 뭐죠? 임의대리죠.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선임하지 못하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121조입니다. 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라는 말은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는 취지고요. 2항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통지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요. 원칙적으로는 무엇을요? 책임을 안 진다는 취지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또 이제 나오는데 만약에 을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라면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복임권이 있어요. 다만 책임은 강화돼 가지고요. 선임 감독에 관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요 무과실 책임이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면 무과실 책임이 뭐로 바뀝니까?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 상단에 법조문 나와 있죠? 122조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라는 말은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라는 말은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미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무슨 책임이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복대리 삼면관계가 나오는데 일단 넘기지 마시고요. 자, 일단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어요. 따라서 을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작아야 합니다. 그죠?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되죠. 또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을의 대리권이 소멸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됩니까? 소멸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특색이 있지만 어차피 얘는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에 대한 관계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법조문이 나오는데 123조입니다. 1항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합니다. 2항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동일한 권한이 있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뭐가 같은 거예요? 권리와 의무가. 다시 말하면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니까 권리와 의무는 누구하고 같아요? 대리인하고 같아요. 그렇지만 권한은 반드시 을의 대리권보다 어떻게 해요? 작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뭐가 같은 건 아니에요? 권한이 같은 건 아니니까요. 동일한 권한이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4번에서 복대리인의 복인권이 나오죠. 얘가 한 번 더 하면요. 복복대리인. 한 번 더 하면 뭐죠? 북복복대리인 이렇게 되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 항상 무슨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복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성립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5번 마지막으로 복대권의 소멸은 특별한 거 없고 하나만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이거 하나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인 문제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5. 2번 법정 대리는 복대리는 선임한 때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책임을 진다. X. 원칙이 뭐예요? 무과실 책임이죠. 그렇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실 책임으로 뭐가 돼요? 전환되기 때문에 언제나는 아니죠. 그죠? 언제나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임의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4번 복대리는 대리인과 뭐는 같죠? 권리와 의무는 동일하고요. 5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가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무권 대리가 나오죠. 아이고 쉬었다니까 힘든 얘기죠. 원래 그 마라톤도 전에 한번 보니까 그 어떤 분이 이제 마라톤을 막 1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어떤 미친놈이 뭐죠? 달라 들어가서 이 사람을 껴안았어요. 껴안은 바람에 이 양반이 자빠졌거든요. 자빠졌다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뛰는데 완주를 못했죠. 그죠? 1등은커녕 뭐죠? 등수에도 못 들었는데 이 사람이 참 묘한 계기죠. 한번 중간에 김이 새면 하기 싫어지죠. 그죠? 괜히 정전되는 바람에 그래도 해야죠. 묶고 내립니다. 그래서 공부도요. 제가 그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 그 뭐죠? 그 어떤 미친놈은 저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그죠? 미친놈이죠. 그죠? 미친놈. 제가 봤어요.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기분이 더러워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래도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공부는 안 돼요. 공부하겠다가 앉아 있으면 자꾸 그 속상한 일이 막 머릿속에서 뭐예요? 맴돌고 막. 그죠? 또 어제 술을 이빨 처먹었어요. 그죠? 그래도 그 다음날 일은 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 그렇지만 공부는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공부가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컨디션에 뭐죠? 좌우를 많이 하고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죠? 공부죠.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위 분들이 공부한다는 거를 논다로 동의하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죠? 공부한다는 뭐예요? 논다로. 그죠? 특히 명절 되면 그죠? 요새 뭐 저 공인중개 공부하는데 그러면 아이고 편하겠네 뭐 이렇게 이런 분들 그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집안 대소사만 있으면 무조건 전해가지고 시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어머니 저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갔다 오라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참 묘한 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공부인데 주변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 뭐예요? 노는 거하고 동일시해가지고 참 좋겠다 너는 뱃속 좋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일만 생기면 막 시켜대고 막 불러대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일 때는 이게 별로 힘들지가 않죠. 그죠? 그죠? 학생은 나 공부해야 돼 그러면 땡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공부해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갔다 오라니까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공부가 장기로 흘러가면 안 돼. 시간이. 오래가면 그죠?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은 사람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공부를 너무 오래 하시면 대인관계가 단절이 돼요. 그죠? 아무래도 뭐 밤에 누구 만나기도 껄끄럽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2, 3년, 3, 4년 후에 합격해봐야 쓸모가 없어. 뭐 누구한테 가서 비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공부는 힘들기도 하고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는 것 특징 때문에 어떻게 단계이죠. 그래서 올해 꼭 뭐 하셔야 돼요? 합격하셔야 되겠죠. 제가 문제 제가 저는 이게 보면 제 직업이 큰 문제가 뭐냐면
외로운 직업이죠. 왜냐하면 항상 혼자 출근하고요. 항상 혼자 퇴근해. 거기다가 직장 동료는 우리 선생님들이잖아요. 근데 교수님들하고 저하고는 뭐죠? 교대로 오잖아요. 교대로 오니까는 뭐 평생 가야 뭐 얼굴에 한 번 바꿔볼까 하죠. 동료가 없고. 거기다 또 뭐예요? 10시 반에 끝나니까 친구들하고도 연락이 안 돼요. 그죠? 뭐 막년에 한다? 못 가. 10시 반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종시 10시 반 끝나 서울 가면 뭐 12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인간관계가 막 단절되기 시작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제가 제가 2002년도 시작할 때 주변 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좀 성격이 좋으시고 활발하시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 다 관두시더라고요.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다. 근데 저같이 약간 좀 모나고 그건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살아보니까 이제는 막 제가 이제 막 50주를 접어드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뭐 친구들도 이제 거의 못 만나잖아요, 그죠? 못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올바른 길인가? 그러니까 이 직업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요. 진짜 이 직업의 장점은 뭐냐면 성취감이에요. 엄청난 성취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는 제 LG 근무했었잖아요. 이제 법무팀에 근무했었는데 송무팀에 근무했었는데 이게 좀 성취감이 없어요, 이 일이. 왜 그러냐면 제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회사가 승소하면 소비자들 그분들이 뭐죠? 피해를 입죠. 근데 보통 이렇게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나 그런 분들은 안 된 분들이 참 많아요. 진짜 이렇게 가슴에서 우러나게. 그러니까는 이게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승소하는 것도 별로 성취감이 없고요. 또 반대로 제가 일을 대충 해가지고 회사가 지잖아요. 그럼 그것도 성취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막 일이 계속 이 바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소송 관련 일을 하면요. 맨 만나는 놈들이 다 사기꾼이에요. 인간관계가 맨 사기꾼 막 이런 놈만 하니까 그리고 제가 원래 욕도 잘 안 하고 싫은 소리도 못하는 사람인데 한 7년쯤 근무하니까 전화로 막 제가 이런 막 욕을 하고 막 제가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제가 막 그래가지고 우리 부장이 막 아야 제실라면 왜 이렇게 욕해 막 이런 뭐 이렇게 막 그러면서 제가 이게 제 직업이 아니라 해서 간두고 강의를 시작했는데 진짜 성취감은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제가 해가지고 1년 해가지고 이렇게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제가 뭐죠 이렇게 성취감이랄까 좋은 일하고 그죠 돈도 버는 일이지만 그렇긴 한데 인간관계가 뭐죠 계속해서 단절돼 간다는 거는 후회하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에서 빨리 끝내셔야 되겠죠 빨리. 자 묶어드립니다. 묶어드리는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어려울수록 기본적인 것만 정확히. 그래서 이 부분은 수험생분들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 미장 이상하게 쓸데없는 판례이 뭐냐고 막 암기하기 시작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따라서 이것도 뭘 완성해야 되냐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지 것도 아니면서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을이 어떻게 갑의 땅을 팔아먹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칠 수 있죠. 그죠? 병을 만나서 갑 앞에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 내 땅이야 라고 거짓말하고 팔아먹을 수 있고요. 아니면 갑게 맞는데 내가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을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뭐가 되냐면 유권 대리고요.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돼요. 따라서 무권 대리란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이라고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하지 않고 자신의 것이라고 팔아먹었다면 이건 그냥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거예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이지 무엇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권대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교재 서설에서 의의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1번 무권대리란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한다. 즉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무슨 말입니까? 대리인이라고 현명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무권대리라고 하고요. 무권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뭐를 해야 돼요? 현명은 해야 합니다. 그죠? 이 개념이고, 그다음 좀 내용을 좀 볼게요. 요 무권대리가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대리로 나뉘고 있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공통점은 무권대리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둘 다 대리인이라고 뭐는 해야 돼요? 현명은 해야 되고요. 다른 점은 뭐냐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다릅니다. 자,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된다면 이거 우리가 뭐죠?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원칙일까요? 그죠? 협의죠. 왜냐하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갑에게 발생하려면 갑에게 뭐가 있어야 돼?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이. 그럼 대리권이 없다면 요 매매 계약 효과가 갑에게 발생하지 않는다.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대리인.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협의의 무권 대리가 뭐예요? 원칙이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항상 우리 민법은 원칙과 예외를 뭐예요? 자꾸 구별을 하셔야 돼. 그래야 객관식 문제가 헷갈리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책임질 만한 뭐가 필요해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요. 병에게 을이 내 대리인이야 라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뭐가 없더라도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져요. 이게 뭐예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고요. 두 번째, 권한을 넘은이에요. 자, 을이 갑에게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을이 병과 뭘 했어요? 매매계약. 그럼 을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 거지 매매계약할 대리권은 없는 거니까 요 매매계약도 뭐예요? 무권되는 거죠. 다만 이러한 계기를 누가 부여했어요? 갑. 따라서 본인에게 일정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입니다. 원래 을에게 대리권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동안 병이 을과 거래를 잘 하고 있었는데 을에게 대리권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병은 을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거래했다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자, 지금 설명드린 이 표현들은 뭐라고요? 예외. 따라서 셋 중에 한 가지 뭐가 있어야지만요? 사유가 있어야지만
특별히 누가 책임을 지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표현들이가 성립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재 보시면은 이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에서 개념이 나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협의의 무권 대리가 뭐예요? 원칙이고 표현 대리가 뭐라고요? 예외다. 잊지 마시고 넘겨보시면 우리 교재는 원칙이 무엇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협의의 무권 대리부터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쓸게요.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인인데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병한테 뭐죠? 팔았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갑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은 뭐예요? 불구경하고 뭐예요? 쌈구경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갑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자식들 왜 내 땅 가지고 지들이 싸움박질이지 전혀 뭐 할 바가 아니에요?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따라서 요 병은 갑에게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고요. 결국 을 무권 대리인에게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사서라도 넘겨다오. 그죠? 아니면 바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무권 대리 가장 기본적인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없는 놈하고 계약을 했으면 그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요건은 요 무권 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은 필요가 없어요. 무권 대리인 뭐는요? 고의나 과실은. 이런 거 어떨까요? 을이 왜 병과 대리권도 없으면서 현명해서 매매 계약을 했냐면 엉뚱한 정이라는 놈이 사기를 치는 바람에 정이 을한테 그런 거죠. 야, 갑이 너한테 땅 팔아달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을은 자기가 대리인인 줄 알았어요. 대리인인 줄 아는 것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이랬을 때 병이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있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뭐 하잖아요? 요구하지 않으니까.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에게 뭐는 있어야 되냐면 행위 능력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을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이행을 청구하거나 무엇은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갑은 기본적으로 을과 병의 행위에 대해서 뭐 할 바가 아니에요? 신경 쓸 바가 아닌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갑이 집단에는 한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거지 같은 놈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병과 만나서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하면 이젠 갑에게 뭐가 생겨요? 신경이 생기는 거죠. 갑이 병한테 전화한 거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땅 주인인데요. 뭐 한 거죠? 추인한 거죠. 추인하게 되면 이제는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뭐죠? 소급해서 발생하므로 이제 병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어요. 요 추인권 때문에 병의 법적 주의가 불안정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추인을 하면 누구한테 가서 책임지라 그러면 돼요? 갑. 추인을 안 하면 누구한테 가서 책임지라 그러면 돼요? 을. 그러면 얘가 추인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 주질 않으면 병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찾아가서 책임지라고 할지를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병에게 첫째
최고권을 인정합니다. 독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뭘요? 추인 여부를. 추인할지 안 할지 그 여부를 빨리 결정해 다오 라고 독촉할 수 있고요. 근데 갑이 말을 씹어요. 콧방귀도 안 껴요.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이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요?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고요. 유의하실 것은 이 채권은 선의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번거롭다면 없던 거로 하자 철회하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철회는 항상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만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했다면 불안정한 상태를 자초한 거니까 철회권 인정하지 않고요.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철회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색깔을 구별해서 쓰고 있죠. 왜 그러냐면 요 노란색은 두 가지의 뭐예요? 공통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요 하얀 부분만 협의의 무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둘 다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둘 다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은 뭐죠? 공통적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X.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한다는 말은 지가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책임지겠다는 얘기죠. 책임지고 싶으면 뭐 하면 그만이요? 추인하면 그만이거든요. 따라서 본인은 책임지고 싶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으니까 표현대리 성립은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무권대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예요. 왜냐하면 누가 책임지는지는 달라요.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이해되시죠? 그죠? 자, 교재 보시면 협의 무권대리에서 2번 중간에 계약의 무권대리가 나오고요. 1번 본인과 상대방 사이 관계 가지고 기억해 가지고 본인이 뭐 할 수 있냐면 추인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하단에 니은 번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 있고 우측에 디귿번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한 겁니다. 그죠? 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디귿번에선 본인의 뭐가 나오냐면 추인권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넘기지 마세요. 법정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추후에 인정한다는 얘기죠. 물론 추인하고자 할 때 승낙이나 동의는 받을 필요 없으니까 추인은 단독행위고 추인권은 뭐예요? 형성권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추인의 상대방이에요. 132조인데 132조를 보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추인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은 없어요. 병에게 할 수도 있고 을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132조를 보시면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누구한테요? 병, 그죠?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뭐예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추인을 상대방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권대리인에게 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긴 한데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한다는 얘기냐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추인은 누구에게도 할 수 있습니까? 무권대리인에게도.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합니까? 못합니다. 뭔 소리냐?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추인 전까지. 따라서 만약에 본인이 이미 추인했다면 철회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에요. 다만 그 추인을 누구에게 했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자, 의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성질, 단독행위고 형성권이다. 시, 추인권자 나와 있고 D, 방법,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수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요. 특히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박스로 추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나눠져 있죠. 그죠? 이거 외우실 건 아니에요. 좀 설명 좀 드려야 되는데 자꾸 쉴 시간이. 자, 우리가 의사표시는요. 명시적 의사표시하고 묵시적 의사표시로 나뉩니다. 항상 조심하실 것은 침묵은 암소리 안 하는 것은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럼 묵시적 의사표시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을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우리 집 살래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내가 살게. 명시적 의사표시. 사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묵시적 의사표시. 그죠? 근데 이놈이 사겠다고 말도 안 하고 고개도 끄덕이지도 않고 빤히 쳐다봐요. 그 말은 사겠다는 말도 아니고 안 사겠다는 말도 아니고 뭐가 아닌 거예요?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죠? 따라 우리가 묵시적 의사표시가 되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묵시적 추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묵시적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뭐가 돼요? 묵시적 추인인 거죠. 그래서 추인으로 볼 수 없는 판례 경우에서 1번 판례 보시면 본인이 무권 대리인이 사실을 말고 있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장시간 방치하였다.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한 건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뭐가 될 수 없어요? 묵시적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번 판에 조심하시는데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행을 해요. 묵시적 추인이죠. 그죠? 병이 갑한테 계약금을 줬더니 별말 안 하고 받아요. 받는 행위가 뭐예요? 묵시적 추인이죠. 그죠? 근데 조심할 것은 이번 판례 보시면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의 매매 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매매 계약을 해약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죠? 받은 돈 돌려주고 계약을 뭐요? 해약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뭐 하지 않겠다는 뜻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명시적 추인도 아니고 묵시적 추인도 아닌 거죠. 그죠? 따라서 2번은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1번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박스 밑에 2번 추인의 상대방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상대방에게 할 필요는 없고 무권들이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고요. 우측에 미음번 추인을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번 상대방에 대한 무권들의 책임에서 맨 밑에 상대방의 뭐죠? 무과실 책임이다.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무권들이는 뭘 해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책임 발생 요건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기억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D.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아닐 것.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 그다음에 C. 상대방은 뭐여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일 것. 책임의 내용은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무권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책임이 나와 있는데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고요. 추인하게 되면 사무관리가 된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 좀 쉬었다가 맨 밑에 4번 무권대리와 상속 문제를 보겠습니다.